이번에 강의하게 될 54번째에 뇌택귀매라고 하는 것은 시집가는 어린 여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갈 귀자가 바로 시집가는 것을 돌아갈 귀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풍산점괘에서도 여귀라고 했을 때 여인이 시집간다라는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시집을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그 어린 바로 여인이었다라는 말로 해서 여동생 매자를 소녀, 어린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너무나 그 어린 여인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여리동이라 자기가 좋아가지고 움직여서 시집을 가겠다고 나선 여인이라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매라고 해서 시집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어린 아가씨였다라는 뜻이 귀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매꾀는 어느 남자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먼저 서둘러서 시집을 간 여인,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귀매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뇌택귀매꾀라 하는 것은 소녀가 바로 늙은 장남을 만난 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으로 만나면 젊은 여인과 늙은 남자라는 뜻이 됨과 동시에 궤덕으로 보면 여리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아가지고 바로 서둘러서 시집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뇌택귀매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가 시집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귀매 글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섯나무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좋다 해가지고 먼저 앞서서 남자가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서둘러서 시집을 가고 남자는 뒤따라가는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시작이 제일 처음에는 좋아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서로 아름다운 백년해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자의 뜻이라 하는 것은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라고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매라 하는 것은 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여인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역의 64궤에는 남녀가 배합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궤로서는 4궤가 있는 것입니다. 택산함께라 하는 것은 바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인이 사랑을 나눈 거라면, 바로 뇌풍항이라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점괘는 여인이 시집갈 때 혼례를 하나하나 챙기면서 시집가는 상이라면, 이 귀매는 어린 여인이 철없이 사랑한 나머지 시집을 서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녀의 배합의 의의를 가진 꾀가 주역의 4꾀라 하는 것입니다. 점이라 하는 것은 나아간다라는 것이니, 나아가면은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매꾀로서 뒤이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괴상으로 보면 택상의 유래라 연못 위에 천둥 번개가 치면 물결이 따라 움직이는 상이 마치 남자가 손짓하면 여인이 따라서 좋아해가지고 따라오는 그 유혹에 걸려드는 상과 같은 것입니다.
여리동이라 하는 것은 궤덕으로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두른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동란이라 하는 것은 부부간이 너무나 이렇게 여기에 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서둘러서 이렇게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동란으로 지금 이걸 폄하해서 쓴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부가 동란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남견욕이 실기 강하고 남자는 그 사랑이라는 애욕에 끌려서 남자로서의 그 강직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 거기에 빠져서 그 순종을 잊게 되어 가지고 바로 여인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괴체로 보면 유순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3효와 5효가 양을 올라타고 있는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남자가 여자에게 꼼짝 못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쳇말로 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쥐어 사는 부류가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 데리고 살 적에 반드시 쥐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데리고 살면 반드시 남자는 간수하기 힘들어서 쥐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여자, 남자가 그 길을 못 편 것입니다. 그러듯이 바로 여기가 늙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늙은 남자가 젊은 부인 눈치 보는 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남자 위에서 버릇없이 군림하는 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순강인 것입니다. 괴주로 보면 유고가 높은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바로 어린 여인으로서 가장 귀하고, 귀고란 말은 거꾸로 하면 고귀한 자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알매기, 바로 어린 여인이 시집간다 이렇게 해서 매귀라 말하지 않고 귀매라 말한 이유는 뭐냐? 귀잔한 제매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시집 가려고 서둔 것이 남자가 오란 게 아니라 이 어린 여인에게 시집을 가려는 주체적 의사를 가지고 서둔 데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귀한 바가 시집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어린 여인이었다, 이런 의미로 귀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남이 어린 여인을 취해 가지고 바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한 혼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혼례로 귀매라고 하는 거, 그러한 부정함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여 나가면 이건 부정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흉하다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건 이룰 바가 없는 결혼을 서두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가을 귀라, 그리고 매라한 것은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바로 간상년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상절, 말을 잘못했는데 태상절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께라 하는 것은 소녀로서 진이라는 장남을 따른다 이 말이 어린 여인이 늙은 남자를 따른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균형이 안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으로 말하면 우이 이열이동하니, 또한 즐거워함으로써 움직인다라는 이 즐길 열자, 이것이 뭔 뜻 열자와 같으냐면 이 열자와 같은 것인데, 이 열자는 시경에서 말하면 남녀상열지사, 남녀상열이라는 뜻으로, 남녀상열이란 말은 사랑한다 뜻이에요. 남녀간이.
바로 이 열자가 남녀 상열지사의 사랑을 말할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욕이라는 사랑이 좋게 표현하면 애정으로서 이것은 움직여서 시집을 서두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비정 그런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른 혼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에서는 귀매라고 하는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고 궤의 모든 효는 또다시 어떻게 됐느냐, 2효로부터 5효까지가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내태 귀매께는 이 2효로부터 5효까지가 모두 다 부정입니다. 모두 정의를 얻지 못하고 또 3호는 게다가 3이나 5효는 양의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인이 남자를 올라타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로서 강을 타고 있는 것이라 바로 그 점이 정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흉하고 이룰 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녀의 서로의 사귐이라 하는 것은 본래 모두가 정리로 해야 하는 것이오늘 번개정리오늘 유약차게면 오직 이러한 괴와 같이 좋지 못한 일이 이렇게 종합되면 부득기정야라 그건 정도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남녀가 모두 흉하여 이룰 바 없다. 무엇 때문인가? 부정하면 물론 여자가 좋아서 서둘러서 결혼했지만 그것은 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가 모두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녀 모두 이 부정한 것이니 어찌 단지 그 어린 여인에게만 있다고 그 잘못을 귀책 사유로 어린 여인에게만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단할 귀매라 하는 것은 공자께서 이 귀매라는 것은 천지지 대의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 남녀간이 남자가 여자 만나고 여자가 남자 만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남녀가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 가인저괄 천지 정인이 가인에서는 천지 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가 바른 그 지위를 정한다고. 이래서 가족 구성원의 지위가 소위 자식으로부터 또 안채에는 어머니로부터 바깥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바로 이러한 것은 자 천지지 대의하여 이것이 천지의 대의로서 가족의 위계질서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녀가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딸은 딸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남녀가 각기 내외 안팎으로 안에 있을 사람과 바깥에 있을 사람의 그 지위가 바르게 있는 것이 가인궤예요. 이게 그러니 차은은 즉 천지지 대의하라. 이것이 바로 천지의 대우로 가정의 위계질서와 또한 그 지위에 정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천지지 대우라 할 수 있어요. 가인께서. 그런데 귀매에 있어서는 음양이 교감하는 것으로서 천지의 대의라고 하니 여기에서는 다른 건 안 취해요. 남실 여가지 교감이니 이것은 남자는 부인을 맞이한다가 실이고 여자는 남편을 맞이한다가 집가짜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에게 아내가 있고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남실여가라고 쓴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교감으로 말한 것이니 이런 의 또한 천지의 대의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귀매를 공자께서 천지지 대의라고 말씀해 버리신 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남자에게는 아내가 여자에게는 남편이
그 당연히 있어가지고 서로 교감한 것이 천지의 대예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천지불교라는 말은 뭔 말이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못하면 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천지불교는 우주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라 하는 것도 음양이 만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천지가 사귀지 못하면 천지는 음양이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음양으로서 만나지 못하면 만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만나야 자식들이 나오는 것처럼 천지도 서로 만나야 거기에서 만물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일어난다는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 발생이자 창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발생하지 못하니 자, 그렇듯이 인간도 그렇다 이 소리예요. 귀매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시집장가 가는 거, 이것은 인지종시하라라고 해서 더 쉽게 표현하면 여인이 시집간다라는 것은 친정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시댁에서의 첫날이에요. 그러면 바로 친정에서의 마지막 날은 뭘 말하냐면 먼저 말씀드리면 자, 시집간다라는 것은 친정에서는 아가씨로서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댁에 가면 어떻느냐? 시댁에 가면 바로 이렇게 시댁에 가서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시초로 바로 대를 이어주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한 여인의, 여기는 사람이 자를 쓰고 있지만 바로 한 여인으로서의 친정에서의 마지막과 시댁에서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딸로서의 마지막 역할과 시댁에 가서의 하나의 어머니로서 자식을 낳아주기 시작하는 그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지종시가 한 여인의 시작이다, 시작이자 끝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계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집을 간다라는 것은 아가씨로서의 마지막 날이고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바로 시댁에서 어머니로서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귀매는 인지종시하라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양설이 있어요. 두 가지 악설로. 바로 하나는 여자지간이 여자가 시집간다라는 것이니 자도는 종어차요. 이 말은 앞서 내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자자는 딸이니까 딸로서의 도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에요. 시집간 날. 그리고 어머니의 도리라는 것이 생육이잖아요. 시댁에 가서 이제 자식을 낳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설. 이설로는 태이 소년이 태괴는 바로 소녀가 되니 기비 여지 종호와 이것이 바로 소녀란 소리가 여기에는 뭔 뜻이냐면 어찌 여인으로서 끝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여기에 마침종자는 막내란 뜻이에요. 막내. 막내딸. 바로 이 소녀라는 것이 어찌 딸로서 막내란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종자를 본 것이에요. 그러면 지는 장남이거든요. 그러면 장남이란 건 뭐예요? 큰아들은 우리 시체말로 하면 문열이에요. 어머니 문을 열고 나온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남자의 시초라는 뜻을 쓴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 이렇게 보면 귀매라는 것은 괴로 보나 시집가는 걸로 보나 인지종시를 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열이동하야 여기서부터 귀매의 부정적 요소가 나오기 시작하죠. 앞에까지는 소위 남녀와 부부로서의 교합관계에서의 대의만을 말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궤덕으로 보면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남녀간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시집을 갔는데
여기에서 시집 가려고 서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어린 아가씨였다 이 소리예요. 남자가 시집 오라고도 하는데 서둔 자가 바로 어린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소기가 바로 시집 가려고 덤벼들던 주체가 어린 여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귀멸의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궤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인지남녀상종은 단시 이 여리동이니 사람의 남녀가 서로 따르는 것은 단 열로서 움직인 데서 나오는 것이니 이 말이 사랑해가지고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이 변시 여자 자가라는 말에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자. 옳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서둘러서 시집 가고자 해서 행여나 시집 못 가고 죽을까 봐 여기에 거기가 이 자자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스스로 시집 가려고 서둔 것이고 이것이 곧 여자로서의 그 몸가짐을 이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개수시 양정구열하고 물론 양정구열이란 말은 남자나 여자나 두 사람의 사랑으로가 양정이잖아요. 남녀 두 사람의 애정으로 모두 다 좋아하고 양지가 구동이나 두 사람 처지에서 모두 다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연이나 이정일이는 제 여자 일변하니 그러나 애정으로 보나 도리로 보나 이것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남녀간이 있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함께 사랑한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사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 소리예요. 그게 제 여자 일변하니 이 소리예요. 여자 한쪽 측면에 여자가 먼저 좋아해가지고 남자를 끌고 가는 격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이추야라 더더욱 좀 남 볼상사나운 일이다.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말 할 것도 아니지만 남자가 먼저 여자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나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나 흉될 것은 없지만 음양의 개념에서 주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코 여자의 측면에서 먼저 안달복달을 해가지고 시집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무슨 이치가 있냐면 시, 여, 불치, 행매하고 중매장이도 놓지 않고 이 소리예요. 행매도 취하지 않고 이 소리가 중매장이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우인이라 자기가 그 남들에게 그 남자에게 시집가겠다고 달라든 여인이다. 이것이 좀 볼상사나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연유에서 귀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정흉원의 불당야오 바로 이렇게 바르지 못한 결혼인데도 이것을 강행하면 흉하다라는 것은 그 지위가 궤체로 보면 바로 지위가 2효로부터 바로 이 5효까지가 맞지 않는 당자는 정자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궤체 속에서 부정한 행위로 혼례를 서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효의로 미뤄본다면 이사가 바로 이하 사효는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이양거음하니 이것은 유남 이 부정 종려지상이요 남자가 부정한 도리로서 여인을 따르는 이런 상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바로 이 6삼과 6호는 어떤 경우냐 음으로서 양에 거하고 있으니 이음으로 거양하니 여기에는 이런 상이 있는 것이에요. 여자가 부정으로서 남자를 따르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모두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결혼을 감행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제실정이라 그들의 행동은 모두 정도를 상실했다. 그래서 정육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흉한 거라고. 위불당이면 바로 정의가 아닌, 정의가 부정하면 부정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 행동이 뭐냐면 남녀 내외의 정도를 문란시킨 것이에요. 이래서 흉하게 된다. 자, 다음으로 무유리는 이로울 바 없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유가 강을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 강을 올라타고 있다라는 것은 남자를 깔아뭉갠 것이에요. 이건 또한 괴체로서 괴사를 해석한 것이라 남녀의 사귐이라 하는 것은 본래 이와 같이 바른 이치로 당연히 남자가 여자 만나고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것은 바른 이치예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유약차게면 오직 이러한 개와 같이 부정적 요소로 만나버리면 이 소리예요. 부득기정야라 그 정도를 얻지 못해서 이롭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상계는 이 유고로 성 구사하고 상계에서는 유고로서 구사를 올라타고 있고 하계에서는 육삼으로서 구의를 올라타고 있으니 이게 꼭 뭔 꼴이냐면 이런 상이 있다. 부구로 부하고 남자라는 것이 부인에게 꼼짝도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부인이라는 것이 그 남편을 그야말로 닥달하고 있는 상이 이런 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처가에서 넘어서 가지고 부인 말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경기나는 이건 경처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유순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 물론 여자가 남자로부터 제압을 당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겁을 먹고 사는 것은 어디에 어긋나냐면 부부 창수지리에 어긋난 것이에요. 부창부수에 어긋난 돌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 시쳇말로 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뜻이다 라는 것이 빈개짓이나야 암탉이 새벽에 울게 되면 유가지 사겨라 오직 집이 망한다라는 그런 뜻이니 하소리제야. 이렇게 되면 어느 바가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바로 여인으로서 너무나 남자의 위에 군림하여 제재하고 남자가 너무나 여자에게 잡혀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귀매라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데리고 살았다가는 이런 의미의 이러한 모순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